17세기 사진기가 없던 시절 증명사진은 초상화가 대신했고, 그럼 단체 사진은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단체 초상화도 있었지. 그 당시 단체 초상화는 서양화의 한 장르였고 가족 초상화도 여기에 포함돼. 이 그림은 흔히 야경 나이트워치라는 제목으로 불려진 단체 초상화야.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빛을 훔친 화가, 유럽 미술계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라고 불리는 네덜란드의 최고의 화가 렘브란트야. 이 그림은 암스테르담의 시민군 기념 건립회관에 걸릴 6작품 중 하나였는데, 그 당시 이 그림을 위해 여기에 속한 시민군의 대위와 부대원들은 꽤 큰 금액이었던 1600길더를 모아서 렘브란트에게 그림을 의뢰했다고 해. 당시 1600길더는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 그 당시 노동자는 주당 약 6.5길더를 벌었고 연간 300길더를 조금 넘는 수준의 돈을 받았다고 해. 그러면 노동자 연봉의 5배가 넘는 금액이었던 거지.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당연히 기존의 단체 초상화처럼 모두가 공평하게 멋진 포즈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사람은 주인공처럼 나오고 어떤 사람은 뒤에 배경처럼 보이기까지도 해. 아마 돈을 더 많이 낸 사람들을 중요하게 강조해줬다는 말도 있긴 한데, 그래도 다 같이 비싼 돈을 냈는데 모두가 근엄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영원히 남길 바랬던 의뢰인들은 당연히 기분이 나빴겠지. 하지만 이런 불만과 혹평이 많았던 그림을 그리고도 렘브란트는 그림값을 물어주지 않아도 됐다고 해. 왜? 17세기 네덜란드는 당시 직업조합이나 잔치단체에서 주문하는 단체 초상화는 아무나 그릴 수 없었어. 군주제로 본다면 궁정화가 정도의 위상이 있는 화가만이 그릴 수 있었지. 그리고 렘브란트는 당시 최고의 명성을 누리던 화가였기 때문에 불평은 있었지만 환불은 없었다고 해. 이 작품의 원제목은 플란스 반닌코크와 빌런 반 루이덴부르크의 민병대야. 그리고 밤에 이들이 순찰을 나가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해서 야경 나이트워치라는 제목으로 불려졌지.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은 낮의 장면을 그린 거야. 그런데 왜 어두워? 그 원인으로 첫 번째는 렘브란트는 주인공을 강조하고 주변을 어둡게 하는 키아로스쿠로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그림에 비해 어둡게 보였을 수 있고, 그림 마무리에 칠해진 광택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색되어 그림을 더욱 어둡게 만든 거지. 이런 이유들로 몇백 년 동안 사람들은 이 그림을 야경이라고 불렀어. 하지만 다행히도 1940년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서 그 광택제를 벗겨내고 복원하면서 다시 밝아졌다고 해. 그리고 뒤에 밝게 빛이 나게 그린 정체불명의 소녀가 있어. 자세히 보면 소녀라기보다는 중년의 여성이야. 이 소녀는 렘브란트의 죽은 아내 사스키아라고 해. 그녀를 추모하기 위해 경비대의 수호천사로 표현했다고 해. 그 뒤로 두 남자 사이에 빼꼼히 보여지는 작은 렘브란트 본인의 모습도 보이는데, 그는 이 소녀를 보려고 하지만 앞 사람들에 가려 그 소녀를 볼 수가 없지. 이것은 그림에서나마 아내를 보고 싶어 하지만 현실을 그럴 수 없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 렘브란트는 1606년 네덜란드의 라이덴에서 태어났고 제분업자였던 아버지 덕에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 그의 초기 작품들은 그 당시 학자들에게 크게 칭찬을 받았고 초상화가로서 눈부신 명성과 재산을 모으고 부유한 집의 딸 사스키아와도 결혼을 하게 되었지. 하지만 사치스러운 생활로 일생 동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것은 후에 그의 그림이 인기가 떨어지면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이유가 됐지. 후에 두 번째 아내와 아들의 도움으로 그는 그림에 매진하여 만년의 위대한 걸작들을 그려낼 수 있었지. 하지만 불행히도 두 번째 아내도 먼저 죽고 그의 인생이 막을 내릴 때는 끼니마저 거르는 생활을 할 정도로 가난에 시달렸다고 해. 그에게는 헌옷 몇 벌과 그림 그리는 화구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교회 소유의 아무 표시도 없는 무덤에 묻혔지.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죽기 직전까지 작품 활동에 열정을 쏟아 이 시기에도 수많은 걸작을 만들어냈어.